네, 네,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시청자 참여이십니다. 네, 김민수님. 네, 자기 소개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취직을 준비 중인 김민수라고 하고요. 네, 어, 이제 잠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캐나다에 어떻게 보면은 부트 캠프적인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42 퀘벡이라는 곳에 이제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하나의 어떤 부트캠프라서 네, 이제 전 알죠. 세계 예, 뭐 서울에도 있고 네, 그리고 유럽에도 되게 많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C 언어를 주로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수학에 대한 베이스도 없고 네, 그리고 조금 공부를 했을 때 이제 다른 동료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딸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배경 같은 거를 이제 본 바에 하면은 어 백엔드 쪽이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은 아무래도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알아두면은 그게 다 실력이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프론트엔드 쪽으로 이제 취직을 준비해 보려고 지금은 생각 중인데 네, 근데 지금 다니는 이 C 언어를 주로 공부하는 이 학원에서 제가 네, 만약에 어, 계속 공부를 해서 뭐 한 2, 3년간의 그 과정을 마쳤을 때 네. 남는 것이 있겠느냐? 아,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복, 복합적인 질문인데, 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은 건 수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백엔드 음, 개발자. 너는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네. 엔지니어가 더 일반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백엔드가 있고, 뭐, 인프라 네, 개발자, 뭐, 프론트 개발자, 이렇게 여러 개 다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개념으로는 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잖아요. 네. 일단 수학적인 개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랑, 두 번째는 2, 3년간을 공부했음에도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2, 3년간 공부했음에도 한 뒤에도 내가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 이게 잘 네. 적성이 아닌 것 같고 뭔가 학습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네. 어, 일단 첫 번째 그 수학적인 수학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수학이 아니라 이게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개발자가 갖춰야 할 거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인 거지 결코 네. 수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음, 지식이 필요한 분야도 있겠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중에는 당연히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분야는 엄청 넓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중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음, 십몇 년을 일하면서 13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수학적인 지식이 크게 요구됐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음, 백엔드 엔지니어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대신에 논리적인 사고는 상당히 자주 여러 번 요구가 되죠. 음,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수학보다는 논리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논리학 네네. 또는 막 논리와 관련된 책들 많이 있잖아요. 재밌는 책들. 제가 어렸을 때는 논리야 놀자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거의 음,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이었어요. 1, 2, 3, 들어본 것 같아요. 1, 2, 3권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네. 책이에요, 진짜로.
뭐 요즘도 어딘가 있겠지만 전 그런 책 보면서 되게 흥미를 느꼈거든요. 그 네네. 어렸을 때 그 책 보다가 이게 되게 재미있는 개념이구나 이 논리라는 게. 저는 음, 그때부터 좀 흥미를 느꼈고 오히려 그 뒤에 수학이 더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산수였지만 산수가 좀 더 재밌어졌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일단 크게 수학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 어떤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수학도 어떤 일종의 논리니까 그렇죠. 네 논리랑 관련이 있죠. 근데 논리가 좋지 않다. 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좋지 않다. 네. 나는 그런 게 재미가 없고 뭔가 난 좀 더 자유분방하게 사고를 하는 게 좋다. 나는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틀이나 어떤 그런 결과를 내는 게 내 타입은 아닌 것 같다 하면 개발자랑은 조금 이제 멀어지죠. 약간 그런 분들은 음, 조금 더 자유분방한 사고를 하거나 뭔가 그런 쪽으로 가야겠죠. 다른 직업 쪽으로 가야겠죠. 그게 본인에게 좀 더 맞겠죠.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2, 3년을 공부해도 개발자가 될 수 있겠냐 없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요즘에 특히 저한테 제가 그 영상 찍은 다음에 메일 주신 분들 중에 네. 진짜 한 세네 분이 다들 5개월, 5개월, 6개월 막 국비 지원 받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걸 다루다 보니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저도 그걸 겪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재작년에 음, 국비 지원 과정을 7개월짜리 들었었는데, 네, 진짜 배운 책만 하더라도 네. 거의 저희 허리까지 쌓일 정도로, 근데 7개월 과정 안에, 예, 그 그래서 소화가 돼요, 뭐 그게? 소화를 못하고, 네, 그리고 그냥 이제 남은 거라고는 같이 팀 프로젝트 해서 네. 뭐 결과물 한 두세 개 정도.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네. 결과는 이제 프로젝트도 이게 결과물이지만 소화해서 내 몸에 이제 들어가야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그게 이제 진정한 결과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소화를 했어야지 결과인데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는지 모르겠네. 저도 네,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이제 네, 그냥 저는 그때 흥미가 생겨서 한번 네, 배워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어떤 시작. 느낌이 드나요? 압도되지 않아요,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은 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네. 이렇게 거의 중간에는 네, 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그죠? 아니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자바, JSP, 서블렛 뭐 또 뭐지 그 화면답 만드는 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다 네. 해서 6개월 안에 끝내는 거죠. 더 스프링까지 하나요? 스프링도 하죠. 마이어바티스, 스프링 마이바티스까지 해서 6개월. 파트를 예, 다 어, 시키고 마지막에 한 달은 파이썬도 시키더라고요. 어, 파이썬 작업까지. 저는 그렇게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못 가르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교육 과정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교육 과정만 보더라도 소화가 불가능한 일반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하고 그걸 소화를 하려면 이미 경력이 한 3, 4년 있으신 분들 음,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듣는다 하면 뭐 6개월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처음 듣는 분들한테 이만큼을 주면 소화를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는 뭐 대충 짐작은 가지만 뭐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돈 벌고 광고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개발자로 전향해서 뭐 취업에 성공시켰다 이러고 싶은 생각이겠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그러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김민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되는 게 많지 않아요. 2, 네. 3년 정도 공부해야 돼요. 음, 그때 경험하셨던 거 2, 3년 정도 공부하면 적당해요. 근데 음, 이제 중요한 건 보통 사람들이 2, 3년을 생각 안 하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내려고 생각을 해요. 1년 안에. 그러니까 그 얄팍한 생각에 얄팍한 상술에 빠지는 거죠. 그 얄팍한 음, 생각 때문에 얄팍한 상술에 빠지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6개월에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음, 사람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아시죠? 하루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아무리 많이 집중해도 4시간, 5시간이면 안 돼요. 그 뒤에는 음,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저도 한때 공부를 꽤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대충 알아요. 본인들이 한계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오면 다들 알잖아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거의 다 알걸요? 그 빡센 고3 시절을 다들 지내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음, 그래서 학습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습 속도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 시간이 2, 3년 정도 충분히 있다면, 학습 네, 속도가 더딘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음, 언젠가 하나씩 이제 기초가 쌓이고, 하나씩 소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 더 빨리 이해하게 돼요. 음, 그리고 정말 2, 3년 뒤에는 아무리 새로운 게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을 기반으로 그 새로운 음,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요. 그 영어로 음, 된 레퍼런스도 처음에 읽기에는 막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네, 근데 나중에는 10분도 안 걸려요. 어, 1, 2분이면 볼 거예요, 진짜. 한 페이지 보는데. 그런 날이 와요. 단 음, 조건은 계속 하다 보면. 2, 3년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날이 네,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 더디다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아, 난 이게 아닌가? 포기해도 돼요. 뭘 포기해도 돼. 물론 세상에 네, 여러 가지 길들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굳이 꼭 개발자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음, 6개월 동안 그 이상한 상술에 놀아나서 뭔가 내가 여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아 뭔가 조금 아쉽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경험을 하고 내리는 결정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네, 궁금한 거는 그 40이 퀘벡에서 하고 계신 거죠 프로그램 42 퀘벡. 네, 거기서는 맞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나 봐요. 예, 되게 이제 어, 한국도 뭐 네. 보니까 예, 뭐 이제 지원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퀘벡 오랫동안? 예, 비슷하게 이제 어, 한 2년에서 뭐 길면 3년까지. 근데 중간에 네, 이제 본인이 찾아서 인턴십을 나갔다가 오는 그런 과정들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네, 그렇게 그 구성을 해 놔서 음,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광고를 딱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라서 네, 지원을 해서 음, 예, 시작을 했는데 인제 이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예, 이 C 언어 지식이 제가 네, 이후에 써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 네, 그런 생각이 좀 아, 네. 들었었던 것 그것도 이제 같아요. 고민하실 텐데 네. 프로그래밍 언어는 꼭 C 언어를 해야 돼요? 본인이 거기는 예, 본인이 예, 하고 싶으면 거기는 다른 거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모든 프로젝트 그럼 다 C 언어로만 해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음, 그 프로젝트를 쳐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의 전부 다 C 언어로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C++를 듣는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있는데 인제 그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의 그 지나면, 프로젝트 구성을 다 끝나고 나면 네, 그럼 인턴십을 나갔다가 음, 다시 와서 인제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공부는 아무거나 음, 뭐 그게 보안이 됐든 음, 아니면 진짜 뭐 그래픽스가 됐든 음, 아니면 예 뭐 뒤에 프론트엔드가 됐든 백엔드 자바가 됐든 간에 이제 음, 더 팔 수 있는 AI가 됐든 그런 거를 이제 또 그 분야별로 또 쪼금씩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예. 그래, 그런 그것도 이제 고민일 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언어든, 프로그래밍 언어 어떤 거든,
공부를 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네. 거기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어떤 다른 언어에도 또 있어요. 음, 뭐 변수, 제어문 이런 게 없는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작성하는 어떤 로직이나 이런 거. 로직을 결국에는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결국엔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단이지. 언어나 이런 것들은 수단인 것 뿐이고, 언어나 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 그냥 수단이고, 도구고, 음, 음, 결국에는 우리는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 언어를 공부하는 게 크게 도움이 있냐, 없냐. 근데 당연히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C 언어를 공부하니까 이제 힘들겠지만, 최근에 뭐 다들 뭐 자바 한다, C샵 한다, C++ 한다, 뭐 코틀린 네. 한다, 파이썬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언어를 사이드로 공부하세요. 본인의 음, 취미 삼아 공부하시고 프로젝트는 C로 하면 C로 할 수 있어야죠. 거기서 음, 코칭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네. 언어를 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보더라도 한 달 안에 학습할 수 있을걸요. 한 달이면 충분할걸요. 음, 그러니까 어떤 언어 하나를 잘 공부해 놓으시면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고 네네. 네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음, 시언어로 그 교육과정 40이 퀘벡에서 하는 그거는 시언어로 하시고 본인이 조금 더 관심 있는 언어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사이드로 사이드 네. 프로젝트 삼아 이것저것 뭐, 해보세요. 워낙 많죠. 뭐, 네, 언어에 워낙 많고, 할 근데 수 있는 개발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쪽 하는 거죠. C샵 쪽이 마음에 들다 보면 이제 MS 쪽으로 취직을 하시면 뭐 캐나다에서 하신다면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오셔도 좋고 음, 자바나 뭐 코틀린 이런 거 하면 아마존 쪽으로 가실 때 조금 음, 더 편하실 거고 글쎄 구글은 아마 자바도 쓰고 C++도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C++ 구글은 자바. 쓰시면 자바랑 C++ 그래서 음, 그쪽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지원하는 회사를 타겟팅 할 때도 조금 더 네. 유리하죠. 약간 그런 이제 뭐 생각도 했었거든요. 애초에 이제 취직이 목표라면 음, 그 이제 그 회사들의 기술 스택 네, 같은 것도 좀 보고 음,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를 어떤 분야에서 뽑는지 좀 보고 거기를 맞춰서 처음부터 공부를 좀 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네. 회사들의 모집 공고를 좀 찾아보셨어요? 이제 저는 약간 그 은행권 쪽이 좀 마음에 들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는 찾아봤는데 네. 요구하는 기술 셋이 어떤가요? 어 이제 뭐 자바는 당연히 있고요. 은행 예, 자바 그리고 이제 오라클 DB 당연히 들어가고 음, 그리고 되게 근데 또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뭐 C# 하는 사람도 부르고 음, 그리고 예, 프론트 뭐 리액트 JS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네, 스파이를 네. JS가 그거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워낙에 뭐 구하는 분야가 많아서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자바는 네, 네. 있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공부할 쪽이 대충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 관심 가지고 네. 사이시 공부하면서 나중에 사이드로 자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네, 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렇게 어, 그런 안개 같은 게 좀 걷히는 느낌이 좀 그래요. 들긴 하네요. 이게 도움이 네. 돼요, 제 말이. 네. 네. 왜냐면 근데 이제 2,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정도 음,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 잘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 3년이면 음,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네. 네. 한번.
열심히 해서 네. 끝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뭐 2, 3년 뒤에 저와 계속 연락이 닿을지 모르겠지만, 네. 잘 되면 2, 3년 전이라도 잘 되면 꼭 연락 주세요. 네. 네, 진짜 이게 뭐 하나의 네, 인연이 돼서 뒤에 제가 또 채널에 연락드려가지고 네,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뭐 인턴을 했다, 취직을 했다 이러면 좋겠네요. 네, 연락 주시면 그때 또 간략하게 네, 대화를 나누죠.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시고요. 네, 나중에 잘 개발자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